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육진을 설치한 김정소 장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종의 업적중 자주 거론되는 북방 개척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김정소입니다. 특히 김정소는 문관 출신 장수로서 평경에서 시험국공으로 중앙정계에 진출해 세종, 문종, 단종에 이르는 세 왕의 신임과 청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찍 세상을 뜬 문종 유지를 받은 고명 대신으로 단종을 보필하다 서양대군이 일으킨 개정난으로 무참히 살해된 사람입니다. 김정소의 본거는 순천, 자는 국경, 호는 절제라고 합니다. 1383년 도청제를 지낸 김치의 아들을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간에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대범하고 호탕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정소는 1405년 원가에 급제하여 상서원 직장, 형대 감찰을 거쳐 1419년 사관원 오정원이 되었습니다. 1426년 이조 정당에 오른 데 이어 사무부의 지부의 황해도 경찰관 자가대원 등을 지냈습니다. 1433년 세종 15년 한길도 관찰사가 되어 북방을 수비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1435년 세종 17년 한길도 병마가 절도사가 되어 북방에서 여진족을 무찌르고 육진을 개척하였습니다. 이러한 김정소의 활동을 세종은 적극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중앙정계에 진출해 형제판사, 예조 판사, 오첨찬, 자찬성 겸 평안도 제철수사를 지냈습니다. 문정이 즉위한 후 우의정에 올랐습니다. 문정이 죽고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고명 대신으로서 국권을 장악하였습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 도만강, 압록강역에는 의진족이 자주 출몰하여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에 세종은 야인이 본거지를 털어박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1433년 우의정 최인덕 평안도 절제사로 삼아 압록강 유역의 야인을 정벌하고 여연, 자선, 무창, 우여군의 사군을 차례로 설치해 조선의 영토에 편입시켰습니다. 이무렵 김정소는 자대원으로 왕명을 출라하였으며 세종은 병력에 복잡한 사연을 한관들이 모두 전하기 힘들다며 김정색에게 반나절 공소에 있으면서 자신의 말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세종은 최인덕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기 전 김정색에 그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김정소는 최인덕에 대해서 비록 학문은 없으나 마음가짐이 정직하고 또한 뚜렷한 잘못이 없으며 용무의 재력이 특이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종은 전적초의 간혹 무신으로서 정승을 세운 이가 있으나 어찌 그 모두가 인덕보다 훌륭한 자이겠는가. 그런 수상이 되더라도 또한 좋을 것이다. 라고 말해 무관 출신이라도 얼마든지 재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김정수를 신임받은 세종은 어느 날 김정석에게 활과 화살을 내려주며 항상 차고 있다가 짐승을 쏘라고 하였습니다. 문관인 김정석에게 병무관이 가는 일을 맡기겠다는 남씨였습니다. 김정선 1433년 한길도 관찰사가 되어 도만강 유역을 수비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김정선은 동국면 지역의 야인을 정벌하고 육진을 설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435년 세종 17년부터는 한길도 병마 절도사가 되어 새로 개척된 지역에 남쪽의 백성들을 이주시켜 조선의 영토로 정착시키고 북방 방위를 비변책을 얽혀 올렸습니다. 김정소는 무려 7년간 한길도에 몰며 변방을 호령하였습니다. 세종은 홍릉면 일대의 방위를 중앙하게 여겨 다른 사람이 아닌 김정소가 반드시 그 자리를 지켜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김정소가 자신의 음면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특별히 명을 내려 그의 모친을 극진 보살피도록 하였습니다. 모친이 병을 들었을 때는 수시로 김정소가 어머니를 보고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의 모친은 너는 빨리 내 직책으로 다가 네가 능인 성상계에 충성을 다한다면 나는 비록 죽더라도 유감이 없다며 한사코 아들을 독려하였다고 합니다. 1436년 세종 18년 멋진 상을 당해 김정소는 세종에게 상소를 올려 어머니 곁에서 상제를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북방 경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이 일을 맡아서 할 사람 김정소밖에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김정선은 일찍이 문과에 급제했으나 그의 아버지 김치호는 문인이었습니다. 김정선은 키가 5척 정도로 작은 편이었지만 타고난 기질이 대범하고 호탕해 대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학식과 등망이 따라 무예에 못지않는 지략까지 갖추니 군사를 이끌고 국방을 담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개의정난에 시행되는 바람에 제주와 정난 공신들에 의해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원문을 김변정으로서 그의 위상을 당대는 물론이고 후시까지 높았습니다. 변방에서 종호를 권력의 중심에 다가서다 1440년 세종 22년 김정선은 형제판사를 제수받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변방에서 야인을 토벌하고 육전을 개척하며 관인 7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드디어 중앙정계에 진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비록 변방이긴 하나 그곳에서 빈권을 정하고 왕의 시인까지 받던 김정선은 조정의 권신들에게는 위협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력을 누렸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기하고 모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독단적인 말과 행동을 종종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서울로 올라오기 직전 사무부가 그를 탄핵하려 하였습니다. 탄핵 사인은 김정사가 변방에서 기시형을 데리고 다니고 그 뇌물을 받고 사사로이 감정을 내시고 남의 재물을 빼앗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모함일 가능성이 높아 사무부에서는 탄핵하기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김정선은 상사를 올려 억울한 마음으로 토로하며 이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사정을 들은 세종은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정선을 모함하는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박호문이 이런 사람입니다. 원래 박호문은 김정선이 추천 후 희령 절제사가 되은 야인 토벌의 공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희령에서 돌아왔을 때 세종이 북변에게 이를 물으니 그런 김정선은 겁이 많고 나에게서 장소로서는 장하지 않습니다. 또 활을 쏘고 말 타는 것을 잘하지 못해 한간 야인들에게 병사의 위험을 보일 뿐이오니 어찌 능히 여러 사람의 마음을 복속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김정선을 깎아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종은 박호문을 경박한 인물이라고 평하고 김정선의 편공이 매우 크므로 서인들이 능히 이간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새로 이주시킨 인민들 백성들 사전에 양집시켜야 할 때인데 정서를 바꿀 수 없다. 김정선을 옹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진은 이미 안정됐고 그 공은 이미 이루어졌다. 외방으로 나가서 집무한 지 7, 8년이나 되는데 가사를 돌보지 못한 것도 역시 가련하다. 장수를 선택에 절대서가 될 만한 저런 부장을 삼때 김정선을 하여금 취임하게 하고 매사를 같이 언론하게 해 변방을 방면한 일을 익혀서 알게 하면 그로 하여금 정서를 대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그를 중앙으로 불러 올렸습니다. 김정선 중앙의 주요 관직을 두루 역임하며 정치적 예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국방에서 호랑이 같은 장군의 기계를 떨쳤던 김정선은 정의에 올라와 주요 관직을 맡으면서 이전과 같은 다른 면에서 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일이 역사 편찬이었습니다. 1449년 세종 31년 세종은 우천성, 김정서, 이조판사, 정인지 등에게 건국 초기에 집필된 고려사가 잘못 소홀하니 다시 제대로 고쳐 쓰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려사를 고쳐 편찬할 책임을 맡은 춘추관 사관들의 의견이 걸렸습니다. 신석조, 최항, 박평년 등은 기전체 서술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기를 짓는 채는 반드시 기전표지 등이 있어서 사적으로 갖춰야 실어 각각 조리가 관통됨이 있어야 한다. 반면 효참, 김계희 등은 편년체 서술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기를 짓는 채는 반드시 기전표 지를 세우는 것이 진실로 상례이지만 다만 염려되는 것은 이를 쉽게 성취할 수 없어 수년 안에 반드시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고려사의 재편찬 책임을 맡은 김정사 정인지는 이 두 의견을 종합해 세종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세종은 편년체 서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정사 정인지의 이 뜻을 따르지 않고 동경에 들어 세자 문정에게 편년체 시사를 모두 기록하라고 하면 뜻이 통하지 못한 예가 많습니다.
기전치료 수술할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세자가 세종의 이를 아래 결국 기전치료 수술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역사서를 기술할 때 어떤 채를 쓸 것인가는 논란이 되는 이유는 그 속에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누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술하냐에 따라 어느 한쪽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기술될 소지가 있습니다. 세종이 고려사의 재편을 명한 것은 그런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로써 집필 당시부터 끊임없이 왜곡 논란을 불리켰던 고려사는 제대로 된 역사서로 재탄생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전치료 기술이 되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결국 세종은 살아생전에 고려사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새롭게 편찬된 고려사는 재집필을 시작한 지 2년 6개월이 흐른 1451년 문정주기 2년 9월에 완성되었습니다. 김정선은 세가 46권, 지 39권, 연표 2권, 열전 50권, 왕록 2권으로 구성된 고려사를 문정에게 올렸습니다. 김정선은 서양대학인 욕심을 품고 있음을 눈치채고 매일 해가 저물면 갑옷을 입고 동산에 오르내리며 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비도 불구하고 김정선은 결국 서양대군의 손에 죽었습니다. 서양대군은 황보인과 김정서가 강력한 신권을 행사하는 것을 못 봤다는 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안평대군이 합세는 그를 더욱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서양대군은 권남, 한명회, 홍달선 등과 함께 거사를 도매 정권을 장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이 뜻을 이루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된 것은 역시 김정서였습니다. 서양대군은 거사를 일으키기로 한 날 서하를 불러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요망한 도적을 서탕에 송사를 편안히 하겠으니 그들은 마땅히 약속과 같이 하라. 내가 깊이 생각해보니 간당 중에서 가장 간사가 교활한 자는 김정서 같은 저다. 저자가 만일 먼저 알면 이를 성사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한도 역사를 건드리고 곧장 그 집에 가서 그 자를 베고 나머지 도적들은 평정할 것도 없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서양대군이 제위정단을 일으키며 내세운 명목은 항보인과 김정서가 안평대군에게 뇌물을 받고 그를 시왕으로 추대하는 맹목을 꾸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양대군이 왕의 찬탈을 위한 꾸미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서양대군이 이 말대로 김정서를 죽이고 난 후 모든 일은 순조롭게 뜻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정서에 이어 항보인 안평대군까지 제거한 서양대군은 정권을 장악하고 끝내 전적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게 우리는 김정서가 정신이면서도 육전을 개척하고 나라를 위해 공을 세웠으나 서양대군의 개의정단을 위해서 역적으로 몰린 것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 육진을 개척한 김정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용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